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9호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에 앞으로 최대 100mm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열대야도 계속 이어집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해리스 부통령 지지 연설에 나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대 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공격을 자제하는 관례를 깨고 맞불 유세에 나섰습니다. 나흘 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열립니다. 생중계 여부와 회담 안건을 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이 다음 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퇴임 전에 한국을 찾아 관계 협력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예상보다 일찍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비가 덜 오는 건 아닙니다. 태풍이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 탓에 밤새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렸고 특히 서해안엔 호우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중부지방엔 최대 100mm의 폭우가 더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기자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어젯밤 9시쯤 전남 흑산도 부근 해상에서 소멸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을 유지한 기간은 단 이틀. 서해에서 충분한 힘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상층에 거대한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어 힘을 크게 키우기도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태풍이 몰고 온 뜨겁고 습한 공기는 곧장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곳에 따라 어제 이어 오늘 새벽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특히 태풍의 오른쪽 강풍 반경에 해당하는 서해안 지역은 호우경보에 이어 폭풍 해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초속 20m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시설물 관리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오늘 새벽 충남 태안과 당진 등 서해안 지역엔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서울 등 중부지방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한 차례 강한 비가 지난 남부지방에도 1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더라도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이 낮 기온만 조금 낮아질 뿐 열대야는 이어집니다. 서울에선 열대야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모레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또다시 상승합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는 이번 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일찍 사라졌다고 해도 밤사이 가슴 졸이면서 창밖을 지켜본 분들 많으셨죠? 어제 저녁 광주에선 갑자기 쏟아지는 빗줄기에 프로야구 경기가 중단되는가 하면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도 잇따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비가 내려도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들어가며 경기장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빗줄기가 심상치 않게 굵어지자 결국 경기는 중단됩니다. 이후 빗줄기가 더 거세졌고 심판은 5회의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와 배는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제주로 오가는 항공기 중 한 편이 김해공항 기상 문제로 결항했고 145편은 지연 운항했습니다. 어젯밤 10시 제주시 애월읍에선 농로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에서도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서 차량과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감전동 지하철 공사장 인근에선 지름 약 4m, 깊이 3m의 대형 싱크홀도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20에서 23일 사이가 연중 해수면 수위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인 만큼 태풍이 소멸된 뒤에도 비가 오는 동안은 되도록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동반 출격합니다. 시카고 전당대회 현장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강현 특파원,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총 출동하는군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이곳 시카고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한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죠. 특히 오바마는 한 달 전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물러나는 데 있어서 마쿠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오바마는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난 이후 해리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 called to say Michelle and I couldn't be prouder to endorse you and to do everything we can to get you through this election and into the Oval Office. Oh my goodness. Michelle, Barack, this means so much to me. 오늘 미셸 오바마 여사도 직접 연단에 오르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미셸 여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을 때 후임 대선 후보로도 거론됐을 정도로 현재도 대중적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오바마 전 대통령 못지않게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대중을 사로잡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연설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셸 여사가 지난 2016년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직격한 장면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잠시 보시겠습니다. We explain that when someone is cruel or acts like a bully, you don't stoop to their level. No, our motto is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상대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도 관심이 갑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통상 상대당 전당대회 기간에는 공세를 자제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와 무관하게 매우 공세적인 맞불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합주인 미시간주에서 해리스의 치안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y think it's going to just police itself. Everything's going to take care of itself. The Democrats are holding their convention in Chicago in order to showcase it. 트럼프는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서 내일도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맞불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나흘 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회담을 생중계하자고 발표하자 민주당이 협의 없는 발표는 예의에 어긋난다면서 실무회동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최상병 특검법 논의는 민생 현안이 아니라면서 여당은 거부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양측은 회담 생중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회담을 공개하자는 한 대표의 뜻을 언론에 먼저 공표하자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회담 형식 등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발표한 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정된 실무회동이 하루 뒤로 연기됐습니다. 여야는 회담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한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거론하며 논의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최혜병 특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하기 좋도록 성의를 저희 갖고 제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을 그었습니다.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 관련 안건만 논의하자는 겁니다. 민생과 관계없는 주제는 뒤로 미루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 문제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야는 우선 협의할 수 있는 의제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윤 대통령과 만나 그동안 힘써온 한일 관계 개선 과정을 점검하고 안보 분야 등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교도통신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등을 놓고 한국 내에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실현 여부는 유동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달 사이 코로나 입원 환자가 9배로 늘었고 다음 주면 확진자가 일주일에 35만 명씩 쏟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개학하고 있는데 특히 걱정입니다. 한 기숙학교에선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지난주에 개학한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전교생 약 170명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학생 4명 중 1명꼴로 확진된 겁니다. 아이들이 밀집돼 있고 한 호실을 4명이 쓰고 있고 굉장히 선밀 그 자체거든요. 감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한 70% 정도는 확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 4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로나19로 입원한 초중 고교생만 24명입니다. 7월 중순을 지나면서 빠르게 느는 추세입니다. 질병청에선 이번 달 말에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인 주당 35만 명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을 검사할 자가 진단 키트마저 동이 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 있는 자가키트는 우리가 코로나 유행할 때 이제 교육청에서 대량 지급해줬던 건데 다 유효기간들이 거의 지났어요. 저희 거의 다 이제 폐기해야 돼서 저희. 증상이 있어도 코로나인지 여부를 당장 알 수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구입하려고 해도 이미 가격이 3배 이상 급등을 했고요. 또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거나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교내 집단 확진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서둘러 진단키트부터 배포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이 경북 영양군 홍보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영양군수가 직접 등장해서 지역 축제 홍보를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영양군의 관광 명소 안내와 대표 축제인 영양고추 핫 페스티벌 홍보를 제안드려볼까 합니다. 3분가량의 영상에선 공호학번 이즈백, 한사랑 산악회 등 인기 콘텐츠를 활용해 영양의 명소를 차례대로 알렸습니다. 채널의 로고도 영양 이렇게 바꾸고 축제가 열리는 이달 말까지 영양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매일 선보일 예정이라는데요. 지난 5월에 피식대학은 영양 관련 콘텐츠를 올린 뒤에 지역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과문을 올리면서 어떤 형태로든 저희의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후 피식대학은 호우 피해를 입은 영양군에 5천만 원의 현물을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질지 앞으로 나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충주시가 경찰 학교 학생들의 카풀을 막아달라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습니다.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유튜버 김선태 주무관이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 충주시는 중앙경찰학교에 학생들끼리 자가용을 이용해 카풀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충주시의 택시기사 40여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면서 학교의 전세버스 운행에 대해 택시와의 상생을 고려해달라 이렇게도 부탁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진 학교에서 지내야 하는 학생들이 외출할 때 차를 함께 이용하는데 택시업계에서 반발하는 민원이 이어지자 시가 학교에 이걸 전달한 겁니다. 학교 인근에는 학교장님, 학생들이 자차 이용 못하게 도와주세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이런 현수막도 걸려 있는데요. 하지만 학생끼리 비용을 냈다는 근거도 없고 상생이 아니라 학생들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지난밤 올해 첫 슈퍼문이 세계 곳곳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이번에 밤하늘을 보지 못하셨다면 다음엔 8년 뒤를 기대하셔야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거대한 달 위로 헬리콥터가 날아오릅니다.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헬기가 환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남미의 해변과 도시 곳곳에서도 슈퍼문이 떠올랐고요. 사람들은 눈과 렌즈로 달을 담느라 바쁩니다. 이 슈퍼문, 달이 궤도를 돌다가 지구와 가장 가까워질 때 볼 수 있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이번 슈퍼문 평소보다 14% 더 커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달은 블루문과도 겹쳤는데요. 사실 파랗게 보이지는 않죠. 블루문은 한 달에 2번 뜨는 보름달을 의미하는데 아주 드문 일을 뜻하는 영어 속담에서 온 표현이라고 합니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겹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어서요. 평균 10년이 걸리고 최대 20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한강 수영장에서 20대 남성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빨간 반바지에 명찰을 달고 안전요원인 것처럼 수영장 곳곳을 돌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한강 수영장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빨간 반바지에 직원 명찰 같은 카드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안전요원인 척 눈을 속인 겁니다. 안전요원 우리 명찰을 다 차게 해요. 비닐 목걸이에다가 카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빨간 바지 우통 벗고 안전요원인 줄 알고 다 알았대요. 남성은 불법 촬영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뻔뻔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찍고 서 있더라니까. 자기네 불러서 세워서 보자 그랬더니 안 봐줄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뿌리치고 대들고 그러길래 넘어뜨려가지고 휴대폰을 뺏었어요. 휴대폰에선 수영복을 입은 여성 10수명의 신체 부위를 찍은 영상이 나왔습니다. 남성은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5일 남성을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명이나 숨졌지만 지금 법으로는 금고 5년 이하입니다. 사상자가 많다고 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서울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9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차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겁니다.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검찰은 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발 바닥에 있는 흔적이 가속 페달 모양과 일치한다며 급발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씨는 제동 페달을 밟았지만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제동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험을 했더니 그런 상태라도 살짝이라도 제동 페달을 밟으면 등이 켜진다는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가 전부입니다. 지금 법으로는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더라도 가중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많은 인명피해가 난 교통사고지만 처벌의 한계가 확인됐다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피해자의 숫자에 따라 형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8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60년이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다른 지역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가계비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들은 돈을 빌려줄 땐 대출 금리를 올리고 예금을 받을 땐 금리를 내려서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올리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을 억제한다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춘 건데 뒤늦게 대출을 조이다 보니 한 달 반 새 5차례나 인상한 곳도 있습니다. 한 달 전엔 최저금리가 2%대, 높아봐야 5%대였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제 최고 6%를 넘어섰습니다. 시장 금리가 내리고 있는 걸 고려하면 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제 각국에서도 인하하고 있는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도 이제 당장에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또 몇 개월 전에 금리 알아봤을 때는 3% 중반 좀 안 되게 알아봤었는데 어제 알아보니까 또 4%대까지 4% 가까이까지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예금 금리는 정반대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기준금리 3.5%를 넘는 1년짜리 정기예금 상품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고 예금 금리는 내리면서 은행들의 예대 마진은 커지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이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가산금리라는 수단을 좀 활용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은행의 수익 증가로 갈 가능성이 많죠.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은행 이자 장사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한화가 파죽지세로 4연승을 달리며 가을 야구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페라자의 9회 끝내기 홈런이 NC를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NC는 창단 첫 11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환상적인 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페라자의 끝내기 홈런! 청주의 밤을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페라자가 또 끝냈습니다. 2대2 동점으로 맞선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NC 김재열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날린 건데요. 한화는 4연승을 달리며 5위 SSG에 한 경기 반차로 다가섰습니다. No, súper bien, contento. Nuevamente se repitió la historia y agradecido con Dios y con el equipo. 한화는 선발 문동주가 개인 한 경기 최다 삼진 9개를 잡으며 팀 승리의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NC는 2회 권희동의 솔로 홈런으로 앞서 나갔지만 곧바로 황영묵의 3루타에 이은 득점으로 동점을 허용했습니다. 곧이어 5회 김주원의 홈런으로 다시 앞섰지만 7회 노시환에게 동점 홈런을 맞았는데요. 결국 9회 페라자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고 충격적인 11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이날 패배한 NC는 803일 만에 처음으로 10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2위를 달렸던 NC. 손아섭과 박건우 등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속절없이 추락했습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 종다리가 열대 저압부로 소멸됐지만 강한 비구름이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엔 30에서 80mm,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낮 기온은 조금 낮아지지만 열대야는 계속됩니다. 또 모레인 금요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JTBC 아침 NL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